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 의치대병원 신지윤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 이후에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꿈이나 생각을 통한 재경험, 지속적인 회피, 과각성과 동반되는 무뎌진 반응성 등이 있겠습니다. 역학 말씀드리겠습니다. 1생 동안의 발생률은 9에서 15%, 1생 동안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의 8%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또한 특히 참전 군인 같은 경우, 베트남 전쟁의 경우에는 30%에나 달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PTSD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든 나이에서 발병 가능하고 대체로는 젊은 성인군에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TSD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트라우마의 양상에 해당하겠습니다. 트라우마의 심각도, 지속시간,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과의 가까운 정도가 어떤 위험 인자에 해당하겠습니다. 흔한 공존 질환으로는 우울증, 물질 사용 장애, 불안 장애, 조울 정동 장애 등이 있겠고, PTSD 발생에 취약한 질병들로는 우울증, 강박 장애, 공황 장애, 광장 공포증 등이 있겠습니다. DSM-5 진단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준 A에서 보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성범죄에 다음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PTSD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정도의 심각한 트라우마여야 진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발생한 사건을 목격하는 경우, 또는 세 번째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외상성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PTSD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상성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극단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해당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만성적으로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4번 항목에 해당을 하겠으나 어떤 사진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진단기준 B를 살펴보면 침습적인 증상이 한 가지 이상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외상성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 또는 꿈의 내용 또는 정서가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을 꾸는 경우, 또는 세 번째로는 외상성 사건이 마치 재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해리성 반응, 네 번째로는 외상성 사건과 유사하거나 어떤 사건을 상징하는 내적인 또는 외적인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지속되는 심리적 고통, 또는 5번에선 뚜렷한 생리적 반응을 의미를 하겠고요. 진단기준 10번을 살펴보면 이제 자극에 연관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한 가지 이상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느낌을 회피하거나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 또는 또 이런 기억, 생각, 느낌을 떠오르게 하는 외적 해상물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의 진단기준에 부합하겠습니다. D번 기준을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과 연관되어 인지 또는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거나 악화되는데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부정적인 신념과 기대, 또는 자신 또는 타인을 비난하도록 만드는 인지적인 왜곡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활동에 대한 흥미, 참여가 매우 저하되고 또 타인에게 소원해지거나 분리되는 느낌, 또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D번 항목을 만족시키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2번 항목에서 각성 수준이나 재반응에 뚜렷한 변화가 시작되거나 악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겠는데요. 사람이나 사물을 향한 언어 혹은 신체적인 공격성을 표현되는 과민성 또는 분노 폭발을 증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 지나친 경계, 놀라는 반응의 증가, 집중 어려움, 수면 어려움, 이런 증상들로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기준 2번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단기준 B에서부터 E가
1개월 이상이 지속되어야 하겠고 1개월보다 적으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들이 심각한 고통 또한 기능력에서 장애를 초래해야 되고 이것이 다른 의학적인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겠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라는 기관을 운영하여 이런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스케일도 온라인 상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안내서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 말씀드릴 부분도 마음건강 안내서에서 많이 발췌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TSD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란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데, 인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 행동 반응들로 다양한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겠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를 하고 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PTSD 진단 기준에 만족하는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PTSD를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겠습니다. PTSD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첫 번째로 어떤 근거가 있는 치료는 항우울제에 해당하는 SSRI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한 공포 등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페리돈과 같은 어떤 비정형 또는 항정신병 약물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재경암과 과각성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는 프로프라놀 같은 약들이 있겠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회에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학회에서 교육을 지속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재난 상황을 떠올리면서 안구 운동을 했을 때 이러한 어떤 재경험이나 PTSD 증상들이 호전이 된다는 근거 있는 치료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외상 중심 인지 행동 치료도 다양한 책자를 통해서 어떤 접할 수가 있으시겠는데, 그 구성 내용으로는 어떤 PTSD 관련 내용 교육, 이완 훈련, 감정 조절 훈련, 인지 처리, 외상 서술, 외상성 단서 극복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어떤 집단 치료와 가족 치료들도 진행을 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음건강 안내서에서 제시된 어떤 나의 일상과 건강 돌보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에 해당하고요.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또 같은 시간 잠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용들을 실천해 나가고 또한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나비퐁이라는 방법도 어떤 이런 트라우마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에 해당하겠는데요.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질 때 스스로를 토닥여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양손을 나비 모양으로 교차를 하고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살며시 감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것, 또한 양손 바닥으로 번갈아 다독이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 나비포옹을 반복할 수 있겠다라고 어떤 내담자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복식 호흡도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켜주고 긴장을 낮추어 주어서 신체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내담자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겠고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많이 알고 계신 방법일 텐데 이것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고 또한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되는 것을 이완시키면서 좀 더 편안해지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트라우마에 접하게 된 경우에는 착지 기법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고통스러운 생각이 나의 일상을 방해할 때 현재 나의 몸과 마음에 집중해서 안전하게 현실로 돌아오도록 돕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착지는 내가 있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5가지 찾아보고 또한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보고 색과 모양,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고 또한 청각적 착지로는 내가 들리는 것을 찾아보고 그 소리에 집중해보고 어떻게 들리고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표현해보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인지적인 착지로는 내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오늘이 며칠인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또한 TV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오늘의 뉴스에는 무엇이 보도되었는지 날씨는 어떤지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PTSD와 같은 증상이 발생됐을 때 해리성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고 앞서 진단 기준에서 설명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것이 현실로 돌아오고 안정감을 찾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음건강 안내서를 참고해서 내담 잘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